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지금 단지에 한 귀퉁이에 지형이 있고 경사가 있는 등고선이 있고 등고선을 따라 일종의 어떤 도로가 쭉 올라가는데 도로가 경사가 고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사 따라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울퉁불퉁 가는 게 아니라 도로가 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때는 고르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폭이 한 10m로 일정하죠, 경사도가. 그래서 일종의 램프 형태의 경사로가 올라가고, 그래서 관리동은 결국 끝에 요 등고선은요 57m랑 연결되죠. 57m. 그러니까 57m인 부분에 결국 평지를 만들어서 관리동을 올린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도로가 램프 형태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단지에서는 이런 경우도 미묘하게 경사가 다 있습니다. 한 50분의 1, 뭐 80분의 1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모형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건물이 바닥에 딱 닿지가 않고 그 사이에 또 갭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평지로 생각하고 여기만 경사가 되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경사를 변형했다고 했을 때 등고선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3차원 입체 모형을, 스케치업을 통해서 3차원 입체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요 단지 내부만 한번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단지 내부만. 근데 등고선은 그 외곽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단지 내에서 좀 등고선 좀 끊어버리고요. 끊어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끊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단지 경계에서 요 산등성이는 사실 이렇게 뭐냐면 절벽처럼 딱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 외곽에 있는 등고선 표현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단지의 이제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등고선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51m가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다른데 50m 등고선을 어디 볼 수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요 단지 전체 부분이 대략적으로 평면인데 한 51과 50, 한 50.5라고나 할까요? 51과 50 사이의 어떤 평면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고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다라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자, 51m 등고선은 하늘에 떠 있죠. 그리고 얘는 51m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좀 갭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서 모형을 만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대안은 뭐냐면, 자, 그냥 단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단지 전체를 그냥, 자, 표고 50m로 그냥 평면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1m 등고선이 이렇게 쭉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여기를 갖다가 50m 평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등고선이, 자, 경사지가 어쨌든 여기서 어디선가 끝나고 평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자, 50m 등고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적으로 하나 그어서 일단 여기 뒷동산을 갖다가 닫혀져 있는 메스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m 등고선 어디다 그을까? 단지 경계선으로 할까? 자, 단지 경계선으로 하면요, 51m에서부터 쭉 경사가 이렇게 쭉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0m 경사를 요 정도에서 어딘가 만들어줘 버려야지 여기는 이제 완전 평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첫째,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 그래서 뭐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략적으로 50m 경사지를 한번 만들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여기 건물이 이게 직선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이 등고선이 이렇게 직선 따라서 건물 옆면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쭉 가다가 이제 얇게 기존에 있는 등고선 51m짜리를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여기서는 뭐 그냥 직선적으로 끊고 지나가도록 하죠. 이렇게. 왜냐, 이 부분은 주차장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도로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선을 구분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등고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직선으로 끝나는 이런 어떤 새로운 50m짜리 등고선을 그려서 이 부분이 경사 메스, 그 다음에 이번은 평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모형을 한다.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스케치업으로 가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업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특별한 어떤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익스텐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른바 루비라고 부르는. 일단은 저는 요 단지의 3차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익스텐션을 사용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크리스 풀머 아저씨가 만든 쉐이프 밴더라는 게 있어요. 쉐이프 밴더. 그러니까 요건 뭐냐? 아까 요 도로는요, 지금 보면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오는 램프형 경사로죠. 그러니까 램프형 경사로 요런 지형을 만드는 것들이, 자, 직선적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램프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사로가 어떻게 돼요? 쭉 곡선 따라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라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평지에서부터 경사로를 따라 쭉 올라오면서 또 그 선형도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커브를 따라가는 램프를 만드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그걸 쉽게 해주는 일종의 익스텐션 프로그램, 루비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익스텐션에 있는 크리스 풀머의 쉐이프 밴드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여러분 구글에 찾아서 설치하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가끔가다 이제 쓸모가 있는 부분인데 뭐 딱히 그렇게 큰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Makeface라는 또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어떨 때 필요한지 한번 필요가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프레도라는 사람이 만든 프레도 컬렉션을 보면 토포 쉐이퍼, 그러니까 토포 쉐이퍼니까 토포그래피 쉐이퍼, 지형을 갖다가 지형 형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자, 기본 기능으로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샌드박스라는 툴들이 있어가지고 등고선을 제시하면 그거를 알아서 지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몇 부분에서 조금 3차원 모형 만들기에는, 도면 만들기에는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3차원 모형 만들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하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프레도라는 사람이 만든, 어디 갔냐, 프레도 콜렉션을 보면 터포 쉐이퍼라고 있습니다. 터포 쉐이퍼. 역시 구글에 찾아보면 익스텐션으로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여러분 스케치업을 전혀 못 해본 사람들은 뭐 기본 기능에서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건 여러분이 딴 데서 익혔다는 생각 전제하에, 그 다음에 CAD 도면, 우리가 지금 정답으로 놓고 본 CAD 도면을 바로 갖고 와서 그걸 3차원 지형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임포트 기능을 쓰면요, CAD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선들은 스케치업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형 조정 비포나 애프터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걸 갖고 올 텐데, 옵션에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유닛들이 뭘로 되어 있느냐, 미터로 되어 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모델 인포를 가보면은 이렇게 아키텍처럴이면서도 인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데시멀로 바꾸고 미터 단위를 일단 바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자, 임포트로 다시 가서요. DXF 파일 중에 지형 조정 before를 갖다가 고르고 미터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설트가 나오는데, 레이어가 3개고 블럭이 몇 개고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레이어를 써서 그렸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 레이어, 그 다음에 단지 구성 요소 레이어, 그 다음에 지형 레이어, 아마 이렇게 3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세 레이어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스케치업에 있는 레이어 기능도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일단은 그대로 임포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스케일을 측정을 해보면은 단지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45m니까 자, 미터 스케일로 바르게 갖고 왔죠. 자, 그럼 이걸 3차원 모형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 도면이 사실은 지금 CAD 도면상에서는요, 건축적이거나 아니면 지도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어떤 요소들까지 다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은 먼저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작업.
이제 치워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등고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등고선 들어오고.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한번 카피해서 위에 하나 올리죠. 올려서, 자, 요 전체는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 등고선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은 건물, 그 다음에 주차장, 도로, 다 있는데, 이걸 그냥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하는 게 편한데, 사이트로 그냥 다 퉁쳐버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작업은 뭐냐? 평면의 단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 그림에서 모델링을 할 거예요. 평면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배치도가. 밑에 거에서는 단지는 우리가 생략하고, 요 등고선 부분만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해당하는 땅바닥과 위에 올라간 단지 요소를 구분해서, 안 그러면 지금 선들이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그림에서 모델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경사져 있는 뒤에 뒷동산의 부분, 그걸 모델링 하고요. 프레더 토포 쉐이프를 통해서 할 거고, 여기는 그냥 평면 모델링은 쉬우니까 그냥 여기서 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만든 경사 지형을 갖다가 여기다가 얹어버리면서 편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지워져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등구선을 다 지워주고요. 근데 이게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또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고선이 여러 개의 직선이, 곡선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직선이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잘 지워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우개로 지워버립시다. 그런데 이게 또 스케치업에 또 임포트해 왔을 때의 문제인데, 이 선들이 교차점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웠는데 이 경계선에서 잘리는 게 아니고 또 더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그 선분을 연장해서 단지 경계에 좀 딱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잘 된 것 같고, 여기 또 안 됐네. 어쩔 수 없이 좀 연장해서 경계에 맞춰줍니다. 귀찮지만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내려가면서 지우고, 혹시라도 생략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장하고, 요렇게.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사이트를 꺼버리면은 등고선만 딱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작업이 뭐냐? 이 등고선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해서 거기서 50m에서 경계가 단지의 평면 부분과 경사 부분이 딱 경계가 생기도록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 원래 사실 여기가 좀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도면상으로도. 끊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되는 램프고 여기서는 평면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끊어지는 게 공간적으로 맞죠. 그래서, 자, 선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분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자, 여기서, 아이고, 잘 안 되네, 이게. 자, 되도록이면은, 뭐, 그렇게 너무 곡선적으로 하려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등고선이 이렇게, 아이고,
쓸데없는 스냅 기능 때문에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요게 이제 등고선이 된다는 거예요, 등고선. 그래서 지금 자, 요 선분 또 제가 레이어를 신경 안 썼는데 요 선분이 사실 다 여러 개 선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모아서 보면은 자,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50m짜리 등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새롭게 등고선 레이어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사이트를 딱 꺼버리면은 50m짜리 등고선이 새로 생긴 거 볼 수가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등고선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전체 등고선, 요 전체 등고선 중에 필요한 거는 사실 여기 다 등고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이트 플래닝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선들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귀찮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밑에는 사이트 플래닝 요소들은 다 지워져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정이 다 됐다라 그러면은 자, 등고선을 끄면은 등고선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남아있고 물론 일부 선들 겹치는 선들이 사라지긴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트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등고선을 끈 상태에서요 사이트 부분을 밑에는 지워져 버리겠습니다. 까짓 거. 그래도 위에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토포를 다시 켜면 자, 어떤 구도가 됐는지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시겠죠? 밑에는 등고선만 있어요. 위에는 사이트 플래닝 요소만 있고요. 그동안 한 게 별게 아니고 지금 그 두 가지를 그냥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사이트 플래닝 부분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자, 별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자, 지금 제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요 부분이 선으로만 돼 있죠. 그런데 공간 모형을 만들려면 스케치업에서 그걸 갖다 먼저 면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그런 바닥인데 그 비어있는 바닥을 채워서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줄 게 아니고요. 익스텐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Surface View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Make Face라는 기능이 있어요. Make Face는 뭐냐? 면이 될 만한 거에 선 하나 이상을 선택하면은 얘가 알아서 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면을 다시 그릴 필요가 없고 이 경우 이것도 바까지 생겨버리네. 뭐 할 수 없죠. 아무튼 자, 이거 잠깐만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것도 CAD에서 그리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랑 이거 선택했더니만 아니고 바깥을 얘가 인식을 해버렸어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얘도 뭐 그러면은 그냥 면으로 만들어 버려. 자, 직사각형 툴을 통해서 그냥 면을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면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자, 하다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그것만 이제 make face를 써서 했는데 역시 안되는군요. 이게 안되는 거면 뭔가 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조금 말도 안 되는 약간의 어떤 오차들이 또 면을 못 만들게 해버리더라고요. 암튼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도로니까 면이 돼야 되죠. 여기도 조금 통해 있지 않고 짧으네. 뭐 상관없죠. 어쨌든 전체를 다 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 면은 그냥 자, 면을 선택해서 그냥 위로 올려버리면 대충 건물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고려해야 될 것들이 지금 이 면들이 다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으로 된 거 보니까 얘가 뒷면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공간 모형을 만들 때 앞면이나 뒷면이냐에 따라 색깔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만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왜 이러니? 이게 인식이 안 됐나봐요. 아무튼 얘도 그럼 인식을 시켜야 되겠네. 자, 지금 뭐냐면은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 보행자 공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른 면으로 구분 안 되어 있어서 면을 다 구분해 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전부 다 뒷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면을 갖다 뒤집어서요. 리버스 페이스라고 있는데 별게 아니고 뒤집으면요. 반대면
그러니까 안과 바깥이 있는데 건물로 되도록이면 바깥 빛을 받는 바깥면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면을 면을 뒤집어서요.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흰색으로 조금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큰 이상은 없는데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적당하게 한 12m 건물 모델링 할 거 아니면 그냥 박스 형태로 올리자는 거예요. 12m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15m 올릴까요? 한 4, 5층 정도. 그 다음에 얘는 한 3층 정도에서 10m만 올립시다. 올리다 보면 앞에 요 길은 이거는 도형이 아니고 그냥 교차선인 것 뿐인데 교차선도 하나의 어떤 엘리먼트로 인식해서 같이 올려버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지워져 버려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건물들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차량 공간 같은 경우 사실 보행자 공간보다 한 20-30cm 내려와 있죠. 뭐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한번 내려볼까요? 살짝 내려서 이걸 0.5m 정도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밑으로 한 0.5m 내려봅시다. 자, 우리 문제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택하면 이 전체가 다 선택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를 끊어주는 게 말이 된다. 끊어주는 순간 얘랑 공간 영역이 구분되죠. 얘랑 얘랑이 구분돼 버렸죠. 얘는 마찬가지로 한 0.5m 내려주겠습니다. 0.5m 내려주고요. 얘는 가만둡시다. 그냥 두고 어차피 경사로 올라가는 데니까. 자, 대충 이 정도로만 해놓죠. 뭐 크게 나머지 것들 도로도 조금 낮출까요? 그냥 0.3만 낮출까요? 얘는 이렇게 0.3만 조금 낮춰가지고 어쨌든 미묘하게 어떤 차이가 있도록, 여기 이 부분은 좀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는 3차원 모델링이 거의 다 됐고요. 밑에는 등고선을 가지고 산악 지형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원래는 등고선이요. 원래 이렇게 사실은 이게 평면 등고선이 아니라 실제 등고선이 3차원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게 50m죠. 51m. 그러면 그만큼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 있으면 여기 샌드박스에 있는 스무브 기능을 아니다. 샌드박스에 있는 from contour 등고선을 가지고 지형을 만들어라. 요 모형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보만 갖고 있지 그냥 평면에 놓여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로 from scratch, from contour를 통한 등고선을 등경사 지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있습니까? 툴로 가면은 자, 어떤 것들은 바로 이 툴 안에 설치가 되고요. 어떤 익스텐션은 또 익스텐션으로 따로 구분되는 것들도 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가 스케치업의 세계도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아무튼 툴로 내려가서요. 프레도 6, 프레도가 엄선한 6개의 컬렉션. 그 중에 이제 저는 토포 쉐이퍼만 갖고 왔는데요. 토포 쉐이퍼로 딱 가보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이소 컨투어. 아이소 컨투어 등고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로 제너레이트, 터레인, 지형을 만들어 버리겠다. 고른 다음에 요걸 하는 게 낫겠죠. 여기에. 자, 그럼 그림이 갑자기 딱 바뀌는데 첫째,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아까 우리가 그리고 있던 등고선 옆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 그거를 확대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편집창 부분이 옆에 또 이렇게 크게 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거고요. 그걸 확대해서 이걸 보고 편집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치 옛날 기억도 잘 없는 8비터 컴퓨터 시절에 어떤 있을만한 그런 그래픽 부분으로 탭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토포 쉐이퍼 탭이에요. 자, 어려울 건 없고요. 두 개 기능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dit Altitude. Altitude 하면 고도거든요. 등고선의 높이를 조정하라. 조정하라. 다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클릭해요. 클릭하면 여러 개 또 다른 탭들이 나오는데 자, 어려울 것 없고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시작 높이 0으로 일단 디폴트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시작이 50m예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50m를 띄워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죠.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51이 뭐 0, 1, 2, 3 이렇게 나가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등고선은 1m 단위예요. altitude increment. 고도 증가분 10m씩 올라가게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린 1m만 올라가면 됩니다. 1m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커서를 갖다 대봅시다. 등고선 딱 되면요, 맨 처음 되는 거를 0으로 할 거냐 딱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클릭해 주는 순간 걔한테 고도 0m가 딱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크레먼트 분에 의해서 1m가 되겠죠? 자, 높이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지 않아도요, 순서대로 지정하면 알아서 지가 1m 폭의 1m 간격의 고도 높이 차이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다 보면은 16m까지 올라가게 되네요. 0에서 16. 0에서 16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뭐 50 얼마입니까? 한 65 이 정도, 66 이 정도까지인 거예요. 자, 다 높이를 지정했네요. 높이를 지정했으면 당연히 뭘로 가겠습니까? 위에 메뉴를 보다 보면 다 됐으면은 지형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그 등고선을 가장 부드럽게 연결하는 메쉬를 갖다가 지가 계산해서 형성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클릭해요. 계산하는데, 자, 터포셰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경사가 끝나는 곳에서 알아서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줘요. 지가 원래 스케치업에서 하면 절벽이 안 만들어지고 여기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화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전체 하나의 산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이게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대략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그대로 지형을 형성하겠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자, 지형 산덩어리가 생겼고요. 위에는 평면인 부분에 대한 모형이 생겼어요. 근데 평면이 아니라 여러분 알겠지만 요 산등성이 지형 위에 올라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대로 남겨놓은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대로 될 게 아니고요. 요 위에 얹히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얹히는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평지를 요만한 어떤 직사각형의 평지를 내겠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 돼요. 자, 자,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요. 경사지형에다가 제가 평면 부지 하나를 올려놨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도장툴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경사지형 위에 요만한 어떤 평지를 만들어서 건물의 어떤 집안을 만들겠다 싶으면 그 집안을 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툴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지형을 갖다 클릭하면요. 그리고 나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그 지형이 평면상에서 올라가거나 꺼지거나, 마치 뭐와 같습니까? 스탬프 기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여러분 찰흙으로 산 모양을 만들었어요. 한 동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평면 모양의 도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꽝 때리면 그만큼 평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거나 올라오면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평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게 바로 스탬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지워놓고 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평지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것만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지워줄 수도 있고. 자, 요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요 지형을 먼저 여기로 갖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 위에 정상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정상까지 가는 도로 부분을 도장툴로 꽝 여기다 찍어줘 버리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이 지형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등고선으로 변화가 되겠죠. 뭐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하늘로 올려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 하늘 저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얘는 하늘로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 찍을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도장 안 찍을 부분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요것만 카피해서 올려와도 되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도장 찍기 불편하고 괜히 이게 밑으로 내려놨네. 자, 도장 찍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봐서는 자, 건물 밑바닥 부분, 도로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이렇게 됐어요. 먼저 그러면은 한번 편한 부분부터 도장을 찍어 볼까요? 편한 부분들. 편한 부분 일단은 자, 도장 찍기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은 얘를 갖다가 자,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여기다 딱 맞춰서 올려야 되겠죠. 자, 올렸고요. 도장 찍어야 될 것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골라서 한번 도장을 찍어보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도장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짝 밑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알겠죠? 주차장에 해당하는 만큼이 산을 파고 들어가서 요렇게 경사지형을 깎아서 평면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그 도장 찍어줄 것들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고.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경사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도로. 이 도로는 말하자면은 평면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램프 형태로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만드느냐. 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우리가 익스텐션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가 하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기능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 도로 선형 부분을 카피해서 도면 단지 밖으로 한번 갖고 올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 이 면이 아니고요. 이 선분입니다. 선분. 그러니까 그 도로의 선형을 2차원적으로 설명해주는 선분인데 안과 바깥이 있는데요. 바깥보다는 좀 이렇게 급경사가 있는 이런 선들이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선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라가야 될 도로의 어떤 높낮이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높낮이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솔리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사각형을 자, 도로의 폭은 어차피 6이니까 6,6으로 해서 한번 자, 도로의 한 조각을 만들고요. 그 도로를 종착역의 고도인 7m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요. 지금 저는 이제 쐐기 모양으로 이걸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쐐기.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돼야지만 0에서 7까지 올라가는 도로의 어떤 경사 그걸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걸 따라서 쭉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전체를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이 익스텐션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자,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한번 그려요. 기준이 되는 선은 이 모서리의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전체 도형 말고 거기 앞에 겹쳐져 있는 모서리 선이 보이죠? 이 모서리 선이 여기에 일치하도록, 이 선에 일치하도록 그렇게 전체 도로를 갖다 쫙 집어 늘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전체 도로의 단축 모형에 대한 어떤 3차원 모형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으로 가서 쉐이프 밴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준이 됐던 선이 있죠. 커서가 달라지면 기준이 됐던 선을 클릭해요. 그럼 스타트 엔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를 스타트, 여기가 엔드가 되게 지정이 되면 되겠죠. 자, 클릭해요. 클릭했는데 뭐 0 이상하죠? 자, 제가 지금 뭘 한 거냐 하면요. 이게 진짜 다소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원하는 이게 스타트 엔드를 바꿔가면서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얘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스타트 엔드를 조금 여기 보면은 자, 에로 화살표 키를 업하고 다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엉뚱한 포지션을 짚다가 결국 이제 업 앤 다운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모양이 드디어 나왔어요. 녹색의 어떤 선 보이시죠? 그게 지금 제작될 3차원 램프의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겠니? 그럼 엔터를 치라는 거예요. 자,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 도형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요 선형을 그대로 하면서
경사는 요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 램프 형태의 도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꾸불꾸불 곡선 형태이면서도 고르게 올라가는 경사의 도로를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다른 방법도 없진 않은데 이게 그래도 제일 그나마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단 하나 이게 뭐냐면 또 전체를 갖다 얘가 과도하게 곡면을 만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여기를 갖다가 또 곡면 처리를 해버려요, 얘가. 근데 곡면이 아니죠. 그래서 선을 하나 딱 그려주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 갖다 모서리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큰 문제 없네요. 자,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이 됐어. 자, 나오고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얘를 다시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얘는 불필요한 선은 지워주고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도장 찍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도장 찍는 용도. 도장 찍으려면 여기다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이제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이 경사로 부분은 도장을 찍기 위해서 있는 거고 바로 여기 설치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일단 올려놓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실제로 생긴 모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얘를 이제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위로 쭉 올려가지고 여기랑 접하게 딱 올려놨습니다. 자, 됐죠? 건물의 집안에 해당하는 부분, 경사로에 해당하는 부분. 자, 그럼 옆에 있는 토포를 켜요. 켜고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꽝 내려다 찍으면 되겠죠. 자,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뭘 먼저 찍을까요? 얘를 먼저 찍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얘가 내려가야지 결국 최종적인 어떤 도로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장 툴을 찍고요. 자, 여기로 내려간다. 자, 보이시죠? 올라오느냐 내려가느냐. 자, 살짝 내려가서 지금 면이 좀 지저분하게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이 평면과 딱 일치하는 정도에서 딱 클릭을 하게 됩니다. 색깔이 지금 다른 쪽과 색깔이 같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일단 그 정도는 감수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걸 지워버리고 이제 이 친구를 도장을 찍도록 합시다. 밑에 요 도로와 부드럽게 만날 수 있을 정도에다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평지가 들어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 들어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도로랑 딱 접하게 잘 조정을 해서 찍으면 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뭐 지워버리고요. 자, 경사 지형을 올라오는 평지 부분, 올라오는 슬로프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형이 조정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도로 부분이 이제 전체 지형이 일부처럼 돼버리니까 조금 불편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리미리 머터리얼, 아스팔트 길의 재질감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바꾸도록 할까요? 요렇게. 자, 뭐 대충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어떤 선분들이 이게 공간도형이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자잘하게 쪼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선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걸 지워버리면 안 돼요. 지워버리면 면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요. 다만 면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처리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레이저를 누르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지우개를 하면요.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분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다 각이 져 있고 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경사를 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옵션을 정하면 되는데 경사를 안 줬더니만 절벽이 돼 버렸네요. 여러분이 할 땐 좀 이걸 보통 이런 옹벽은 절벽으로는 안 세워요. 조금 자잘하게 경사를 한 최소한 1대1 이상은 더 가지고 그 사면을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조정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건물에 해당하는 외곽선이 이미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면을 돌리고요.
그 면을 돌렸더니만 또 이 면이 이거의 일부분이어서 또 부담스럽게 녹색이 나와버렸네.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한 뭐 15m 올려볼까요? 관리실 치고는 너무 크게 건물이 나왔네.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뭘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콘크리트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필요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렸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뭐가 좋을까? 사이딩 보더블럭 형태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거는 보더블럭 형태로 넣고 조금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한 이 정도로 조절해 볼까요? 한 5? 질감이 나타나게. 자, 뭐 여전히 이제 손대야 될 게 많고 후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3차원 모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지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사 지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3차원 단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시범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하나를 더 하자면은 요 부분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지형을 조정을 했죠. 지형을 조정한 상태에서 그럼 이 조정된 지형을 다시 아까와 같은 등고선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난 걸 우리가 손으로 그린 게 이거 아닙니까? 손으로 그린 게. 그래서 뭐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요거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지형 변화가 나타났는지, 자,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등고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깎아나간 지형 때문에 등고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지형 덩어리를 밑으로 일단은 복사해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밑에 좀 갖고 오고요. 얘를 조금 더 좀 멀리 띄워 볼까요? 자, 원리는 간단해요. 얘를 갖다가 1m 간격으로 Z축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바바바박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어지는 부분마다 선이 형성되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그 선이 어떻게 됩니까? 등고선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하는 거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요런 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데 건물 부분은 전체 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필요가 없고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지워주도록 합시다. 건물 부분은 해체를 해서요, 없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건물에 해당하는 도로 밑에 도로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없애도록 하고요. 빵꾸가 뻥 뚫린 상태인 거죠. 자, 요런 지형이 등고선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자, 등고선 얘를 갖다가 수평으로 바바박 잘라줄 평면을 옆에다가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렉탱글 해서, 자, 요 전체에 사이트가 들어갈 정도로 큼직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사이즈는 그냥 랜덤으로 그린 거예요. 적당하게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봅시다. XY 평면에 올라가 있죠?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등고선이 지금 몇 개가 나와야 될까? 65, 뭐 넉넉하게 한 20개 정도 만들어 보죠. 넉넉하게. 얘가 판이 하나인데요. 판을 갖다가 위로 쭉 쌓아서 1m 간격으로 판 20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M을 치시고 모서리에서 위로 카피, 컨트롤 누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1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하나만 카피가 돼요. 1m 높이로. 근데 스케치업 기본 기능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거기다가 백설기 곱하기 표시거든요. 곱하기 뭐 18 19를 할까요? 19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9번이 반복이 돼요. 말하자면 1m만큼씩 19개의 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앞에서 보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어떤 수평판들이 열나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쭉 날아가서 얘를 갖다가 난도질 하는 거예요. 바바박 잘라가지고 자른 부분을 갖다가 선을 남겨놓는 건데 그 선을 읽으면 우리가 그게 바뀐 등고선이 되는 거죠. 쉽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럼 바뀐 얘를 갖다가 얘를 전체를 택해서요. 자, 옮겨줍시다. 얘랑 겹쳐지도록. 나오는 부분 없죠? 자, 그리고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지금 막 잘라가는 게 보이죠? 자르고 있는 게 보이죠? 자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위에 몇 개는 쓸모가 없네. 어차피 안 겹치는 것들은요 쓸모가 없으니까 조금 등고선을 걔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걔는 조금 없애주도록 합시다. 까짓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단면으로 난도질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 난도질한 자국을 어떻게 남겨놓느냐? 전체를 다 택해. 아까 그 잘리는 부분에 선을 남겨놓는 기능 여러분 아시죠? 뭐였냐면 intersect faces라는 건데, 어떤 도형과 도형이 겹치게 되면요, 겹치는 그 부분을 새로운 도형으로 말하자면 선이나 면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tersect faces로 가서 with 모델, 여기 있는 모델들을 겹치는 부분들을 새롭게 면으로 형성해 준다.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됐나? 아, 시간이 좀 걸려요. 뭐 하나 나타났죠. 자, 귀찮으니까 그냥 옆에 살짝 이렇게 본 다음에, 귀찮으니까 그냥 지금 만든 것들 다 한번 면들은 까짓 거 지워줘 버립시다. 지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면들이 자르고 지나간 부분은 요렇게 이제 등고선이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얘를 자, 카피해서 이렇게 옆으로 갖고 와 보면은 뭔 일이 생겼습니까? 직사각형 판때기. 그것이 요 경사 지형과 겹치는 부분만 남아가지고 그 부분이 잘려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만 잘라내면은, 자, 이 부분만 잘라내면은 등고선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요 등고선들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추출해 와서 옆으로 갖고 오면 변형된 등고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등고선의 변형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이 부분 보면 등고선이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여기 등고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거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자, 요 등고선은 요 옹벽이 생기면서 옹벽을 따라서 가파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것들이 뭐냐? 다 경사도를 조절하고 나니까 새롭게 등고선이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원 지형은 몇 가지 익스텐션을 통해서 쉽게 등고선을 이렇게 지형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지형과 평면 부분이 한꺼번에 모델링 되기는 어려우니까 지형 따로, 평면 부분 따로 이렇게 모델링 하자. 그리고 지형 위에다 건물이나 도로를 올려놓는 것들, 뭐 도장 툴을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지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하늘에 올려놓고 도장 찍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된 이후의 지형의 등고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한 기법대로 여러 개의 평면으로 바뀌어져 있는 등고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단면을 쫙쫙 자르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 intersect faces 기능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페이스를 만들면은 그 페이스의 하나하나의 경계선들이 새로 바뀐 등고선이 되어버린다. 그 등고선을 추출해서 우리가 갖고 오면은, 자, 그 뒤에 우리가 등고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어떤 거의 정확한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